어이 우이아 우이아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행의 상생과 상극의 관계를 천간과 지지가 어떻게 품고 있으며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나가는 것인가를 대해서 좀 더 부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생의 관계란 목생토,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의 관계를 말하고, 상극의 관계는 목극토,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게 참 쉬운 건데도 말 표현이 가끔은 엇나가기도 하네요. 나무에는 천간의 갑과 을의 기운이 들어있고, 지지에는 인묘, 그러니까 이제 호랭이와 토끼는 목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의 천간에는 병과 정이 들어있고, 지지는 사오, 즉 뱀과 말이 화에 속한다. 토는 천간에는 무와 기의 기운이 들어있고, 지지에는 진, 술, 축, 미 4개가 들어있는데, 이 토는 각 계절의 끝부분, 그러니까 봄 그러면 1, 2, 3월, 1, 2, 3월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1, 2월 인묘를 지나면 진토, 그 다음에 이제 4, 5 여름에 4, 5의 병화의 기운이 지나면 미토, 그 다음에 가을에 신유의 기운이 지나면 술토, 그 다음에 겨울에 해자의 수의 기운이 끝나면 그 결과물인 축토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은, 모든 것이 즉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와 또 서로 극의 관계, 극의 관계란 인간관계에서는 좀 만나기 좀 껄끄럽거나 좀 상대하기 싫은 대상, 좀 외면하고 싶은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 세세한 분류로 이제 이렇게 상생상극이라고 이제 정해놨죠. 상생이라고 해서 항상 그럼 또 좋은 것이냐, 항상 도와주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상극의 관계라고 해서, 아니면 상외 만나기 싫어하는 어떤 관계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안 만났으면 좋겠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때때에 변하는 기운이 어느 쪽에 더 있느냐, 어느 기운이 세느냐. 즉 항상 세상은 나와 무언가의 대상과 서로 같이 함께 하는데, 그 대상이 상대방이 기운이 좀 세고 내가 기운이 약하면 아무래도 좀 지겠죠. 또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외면하면은 그것도 또 도움을 줄 수가 없죠. 세상의 모든 관계가 오행 속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부르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수극화, 물이 불을 이긴다고 할 때 가만히 한번 보자고요. 물이 불을 이긴다? 항상 이긴다는 건 아니죠. 물의 기운이
약하거나 불의 기운이 세면 어떻게 되겠어요? 펄펄 끓는 용광로와 같은 불을 갖다 물로 끈다고 예를 들어서 제압하기 위해서 물 몇 바퀴에서 부어봐야 그 불 꺼지겠어요? 더 불은 타오르죠. 그러나 또 불이 금을 이긴다고는 하나, 물론 불이 금을 녹이지요. 그러나 녹여야 될 금은 단단하고 양이 많은데 조그만 촛불이나 호롱불 같이 작은 불로서 그 금을 녹여내거나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예, 때때의 기운이 어느 놈이 세냐, 어느 놈이 더 힘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오행에서 정해놨다고 해서 그것을 정의이다, 진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항상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예, 때때의 기운에 의해서, 때의 기운에 의해서. 예, 그렇게 모든 것은 아래와 위, 또 이기고 지는 것,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때의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지방에 선비가 살았는데 그 선비가 품은 뜻이 나름대로 참 큰 뜻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하면 도모해 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 실세인 좌의정이라는 분을 찾아가서 만나보고 그분에게 이제 자기의 포부를 드러내고 어른이 좀 나도 키워주십시오 부탁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제 참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을 하지요. 아니 그런데 좌의정 어른을 만나기는커녕 그 집 문전에 문을 지키는 이제 그 집 말하자면 이제 그 청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그 사람이 내치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너 같은 놈은 뭐 한두 놈도 아니고 참 하루에 몇 명씩 내가 이 어른 집에 살면서 문지기 노릇하고 있지만 너 같은 놈은 뭐 참 매일 본다 매일 봐. 그러니 그런 헛된 꿈 헛된 짓거리 하려거든 썩 꺼져라. 아 이렇게 대접을 받고 나고 문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비가 가지고 지니고 온 돈은 떨어져 가고 뭔가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저 좌의정을 만나서 내 그 참 뜻을 말하고 또 그 뜻에 의해서 그분을 좀 더 좋은 자리로 영전하게 하고 또 자기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어른과 함께 좀 풀 수 있을까? 아무리 해도 이거 도무지 참 그 어른을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궁합은 통한다 그랬나요? 그 선비는 아 그렇구나. 내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지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아침에 일어나면 문 밖을 쓸겠죠. 청지기가. 왜냐하면 이제 그 집을 드나드는 그 입구나 골목을 깨끗해야 되니까 항상 그 문지기는 참 일어나자마자 이제 그 집안의 주위를 청소할 텐데 내가 그걸 도와주면서 내가 참 청소를 하면서 일단은 청지기가 좀 눈을 마주치고 뜻을 좀 같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 이튿날 새벽부터 이 선비는 그 좌의정 때 골목을 쓸고 문 앞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제 또 돌아오지요. 또 그 다음날도 가서 역시 새벽 일찌감치 가서 또 문 앞에 쓸고 골목 쓸고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또 돌아옵니다. 그 다음날도 또 가서 역시 문 입구를
드는 것을 쓸고 골목도 쓸고 그렇게 열심히 쓸고 또 그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가면서는 말 안 하는 선비는 궁금함이 없는데 아니 문지기 입장에서 보니까 아니 저놈이 맨날 와서 문을 일찌감치 와서 쓰니 자기한테는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저놈이 어떻게 나름 선비라는 사람이 저렇게 매일 와서 청소를 해주나 그러면서 의아해하기 시작하죠. 그 뒤로도 며칠 동안을 또 지나갑니다. 그러나 선비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그러니까 참 출퇴근을 거기서 하죠. 문을 입구를 쓸고 청소를 하죠. 그래가지고 그 문지기가 한날은 청소하고 돌아가려는 선비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루 이틀이면 그만이지 어떻게 이렇게 또 맨날 며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느냐? 뭐 때문에 그러느냐? 어?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선비가 말을 하죠. 내가 당신을 만나서 문전박대를 당하고 당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당신이 좀 편리해지고 편안해지면은 당신이 나를 찾을 것 같기에 자기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청소하는 것을 택해서 이렇게 매일 쓸고 있노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뭐 대감님을 만나서 좌의정어를 만나서 엉뚱한 얘기나 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고 또 그분을 위하면서 나를 위할 수 있는 그 어떤 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니 지금이라도 당신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생각하면 어른을 좀 만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니까 문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진득하고 끈기가 있고 해서 바로 좀 기다리세요. 혹시 대감님이 기침 일어나셨으면 내가 한번 넌지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청지기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죠. 마침 또 일이 잘 되려고 했는지는 모르나 그 대감이 일어나서 하고 이제 좀 나와서 이제 밖으로 이제 돌고 이제 이렇게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부터 우리 집 문 앞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선비가 계셨는데 그 선비가 오늘도 깨끗하게 문을 쓰고 가는 것을 하도 이상해서 내가 물어보니 좌회전 어른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자기도 그 도움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서 좀 큰 뜻을 필요로 한다는 말을 하는데 좀 의향은 어떠신지요? 하고 어른한테 물어보지요. 그래 가만히 이제 문지기 얘기를 듣고 난 좌의정이 그래 한번 보자. 그래 한번 보자. 뭐 보는 게 어렵겠느냐? 한번 보자. 그래서 선비를 이제 문지기에 가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비가 이제 참 그 자기가 이제 꿈에도 그리던 어찌 보면 자기의 소원을 들을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이 좌의정이 그분이.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좌의정을 만나보지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품었던 속에 있던 뜻을 다 꺼내는데 그러기 전에 좌의정이 물어봅니다. 너는 어찌해서 나를 보자고 하느냐?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선비는 딱 한마디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좌의정이 잠깐 생각을 하죠. 보시는 바와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그동안에 그 문지기가 자기에게 말했던 했던 말들이 생각이 납니다. 예, 그 말 속에는 이제 나는 한번 품은 뜻은 끝까지 아주 목숨이 다하는 한 그 품은 뜻은 이루고 지킨다. 그 말도 있었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자혜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속에 있는 보관이 무엇이냐? 즉 속에 있는 뜻을 한번 내놔봐라.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래서 선비가 쭉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실정이나 또 자혜정 어른의 그 살아가는 그 뜻, 행동들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얘기를 좀 장황스럽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는 이 얘기 다 했습니다. 하니까 자혜정이 들어보고 나서는 그래 이놈 쓸만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이제 식객이 되죠. 식객. 즉 말하자면 식객이란 참모가 되는 겁니다. 자혜정의 참모. 참모라면 뭐예요? 지금 말하던 비서관이나 보좌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선비가 그 자혜정을 돕고 또 그리고 그 선비도 훗날 정승의 반열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내가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흑성 서로 부딪혀 서로 외면해야 돼. 외면해야 돼. 안 만나고 싶어.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돼. 그게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운을 바꾸려면 선비가 만약에 거기서 되돌아서서 시골로 낙향을 했다면 그 선비는 평생 평범한 선비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선비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저 문지기조차도 이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정승판서를 만나려고 하느냐. 내가 저 문지기부터 이겨야 되겠다. 그럼 문지기가 입하는 일이 무엇이냐. 문지기는 매일 문 앞에 청소를 해야 될 텐데 그걸 내가 좀 도와주고 좀 안면을 쌓아야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매일 그걸 결행하지요. 그만큼 세상은 변하는데 무엇이 변해주느냐? 또 그리고 나에게 무엇이 기운을 가져다 주느냐? 그것은 하늘과 아니고 어떤 신이 어떤 계시도 없고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행동할 때 상대를 감화시킬 수 있고 감복시켜서 그 청지기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선배님이란 분이 이렇게 매일 와서 뭐 종들이나 하는 일, 그 허찮은 일을 이렇게 매일 하십니까?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성도는 품은 뜻이 있으니 조용히 얘기를 하죠. 내가 당신이 내칠 때에 참 내가 힘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도와주면 당신이 내 속에 품은 뜻을 조금은 알 것이고 그럼 당신이 고마움의 마음을 들게 되면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 그 일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울 때 나를 탓할 것 없고 세상 탓하지 말고 누구도 탓하지 마세요. 간혹 사람들은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다. 누구 때문에 이렇다. 그거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다 자기 탓입니다. 왜? 자기가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의 처지에 처한 겁니다. 나와 극성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뭐 있어요? 그 사람 밑에 하나님 밑에라도 끼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감화시키고 승복시켜야 그 작은 변화가 나중엔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행의 상생과 상극계에 어찌 보면 인생설의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하는 많은 말들, 그 말들 속에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멀리 가지 말고 네 자신에게서 찾아라.
스스로 찾아라. 그리고 찾아서 행동해라. 예, 그러면 변화가 옵니다. 궁하면 변해야 됩니다. 변하면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한다는 것은 서로가 교우하고 서로가 친밀감을 갖고 왕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디 항상 그렇게 통하기만 되나요? 통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네,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세상을 살면서 멋있게 살고 맛있게 살았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또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